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2개 언어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정책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어 센터라든지 일본어 센터, 그리고 영어는 기본이고요. 그렇게 해서 다문화, 다언어, 국제 이해 교육 이것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100대 대학에 들려면은 100대 교수가 필요하다. 이른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사실 외국의 유명 대학을 보면은 그 대학의 명성은 그 대학이 어떤 교수를 갖고 있느냐. 이것으로 좌우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에서는 어려운 얘기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대학교를 다른 국가의 대학과 비교했을 때 가장 장점이 도리어 네. 우리나라 교수님들의 수준입니다. 감히 아시아에서는 한국의 교수님들이 가장 높은 수준의 연구 노력과 그리고 교육을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교수 개개인의 역량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육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대리 변수로서 외국에서 쓰고 있는 지표가 교수 1인당 학생 숫자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는 12명이다. 하버드에서는 15명이다. 이런 숫자를 가지고 교육의 질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OECD 국가의 평균이 15명입니다. 근데 한국은 44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서울대의 경우가 22명으로 예, 고대의 경우에는 지금 약 35명 정도 되는데 아무리 훌륭한 교수를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숫자가 적습니다. 네. 아직도. 네. 그래서 교수 숫자를 많이 늘리면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은 평가를 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가지가 상해 교통대학 같은 데에서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수상자가 많이 나오면은 갑자기 이렇게 점프해서 우리나라 대학교의 평가가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네. 이와 같은 노벨상은 걱정은 하고 있지만요. 저 생각에는 우리나라 산업화가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줄줄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 대학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지식을 창출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그래서 여기 나오신 두 분 청장님께서도 그런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참으로 몸담고 있는 데에서 애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런 목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할까요? 또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이 청장님부터. OECD나 유네스코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국제화 네. 혹은 외국 학생 유치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한 4개 정도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언어 문제죠. 예. 그 언어가 국제적 언어. 심지어 뉴욕의 알트바 교수 같은 경우는 21세기는 영어의 제국주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영어가 아주 핵심적인 국제 언어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국제화의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국제학생 유치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장학금이라든지 비자라든지 이런 문제들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문화 이해에 대한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정부 간의 협력이라든지 정책의 조율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대학들도 그 부분에서 취약점이라고 이렇게 봐지고 대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 빠져 있을 수도 다 있는데. 맞습니다. 예. 다 맞는 건데 보기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정 문제. 네, 그리고 둘째는 대학의 지배구조. 요새 지배구조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학의 지배구조가 두 가지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학교가 지금 보면은 제가 가끔 이제 하버드 대학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기금을 우리나라 돈은 약 24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학교 예산의 3분의 1을 쓰고 있습니다. 3분의 1을 쓰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대학마저도 연방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학은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4% 혹은 3% 수준입니다. 일본의 와세다 개요 같은 데는 12% 수준입니다.
정부의 보조금이 없이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그런 대학이 절대 생길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을 다른 식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OECD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투자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GNP의 1%를 다른 OECD 국가에 주고 있는데 한국은 0.5%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교에서 교수를 뽑을 수 없으니까 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둘째는 우리 대학들도 이제 경쟁력이라는 그 개념이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교 사회에서 대학은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들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고 대학 교수는 부모와 같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 사회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대학 사회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봤을 때 네. 연공서열이고 네. 그러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다 좋은 거고요. 네. 그리고 변화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화의 중심, 경쟁보다는 하모니, 화 중심의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학장이 되시면은요, 한국에서 세계 제일 짧습니다. 2년밖에 되지 않는데 2년 동안에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냥 구성원 교수님들 잘 지내다 끝나겠다 생각하니까 변화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외국의 대학의 경우에는 학장님이 4년, 8년, 10년을 하거든요. 네. 그럼 목표 설정을 해놓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과정 하에서 교수님을 보고 논문을 많이 쓰라, 더 잘 가르치라 하고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본부에서 혹은 학장님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다행스럽게 정부에서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많이 주고 있고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만 특히 문제는 재정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재정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지방대학으로서는 지금 정원도 자꾸 준다고 그러는데 네. 특히 재정적인 압박이 더 심각할 것 같고 청장님이 역할이 더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괜찮은데요. 네. 비수도권 대학들의 경우에는 결국은 재정의 소스라고 하는 게 주요 재정원이 등록금인데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등록금 수입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방금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올해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등교육에 대한 총 예산이 3조 4천억 정도 되는데 네. 그 3조 4천억 정도 수준은 미국이나 이런 게 선진국의 주요 선진국의 중요한 대학들, 네. 큰 대학들의 1년 예산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중에서 그 포션이 이제 지방대학으로 가는 것은 더욱 작을 것이고요. 더더구나 사립대학으로 가는 것은 더 작습니다. 특히 실제적으로 사립대학에 지원하는 돈을 보면 한 2.6% 정도 재정에. 그래서 저희들이 늘 요구하는 게 경상비 한 10%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경우는 학생 수 감소는 곧 재정의 압박이고 재정의 취약성은 곧 교육의 부실을 가져오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악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위크가 정한 그런 기준을 토대로 해서 우리 대학의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우리 대학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왜 우리 대학 중에는 글로벌 100대 대학에 낄 수가 없는 것인지, 사실 우리만큼 교육률이 높은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고 또 학부모들의 그 부담하는 막대한 교육비만 봐도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왜 우리 대학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가? 이것이 어떤 대학 교육 정책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일 큰 게 재정인데요. 시간이 가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재정 문제는 아까도 강조하셨으니까 그 정도 하시고 다른 5년 10년 전에 항상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뭐였나 그러면 한국의 세계 100대 기업이 뭐냐, 또 한국의 세계 100대 금융기관, 은행이 뭐냐 하는 것이 이슈였거든요. 몇 년 지나고 보니까 다 해결되는 건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만 하면은 100대 대학, 세계적인 대학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크게 학교 자체에서 변해야 될 것은 대학의 지배구조 말씀을 했습니다만 대학도 이제는 경쟁체제, 대학 간의 경쟁체제뿐만 아니라 학내, 교수 간의 경쟁체제의 도입이 절대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본부에서 절대적으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예. 책임과 권한을 물을 수 있는